이 집안의 화목을 이끄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을 잘 중심에 잡고 계속 성장하게끔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다? 어머니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백중 초제이기도 하고 팔관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팔관제 법회를 열어요. 제가 직접 법문하고. 근데 이제 보통은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이렇게 팔관제 참석해 보시는 분도 많고. 근데 법회는 매주 열리니까 주말에 크게 바쁜 거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꼭 와서 법문 잘 듣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초하루였어요. 내가 어제 초하루 보니까 평소 때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 왜 적었을까요? 오늘을 하고. 아이고 똑똑하셔. 그렇게 이제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 뭐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지만 부처님 도량에 한 번이라도 더 오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공덕을 쌓는 일에는 양보하거나 늦추거나 미룰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고, 이번 계산은 틀렸다. 다음에는 계산 잘 하셔가지고 내가 공덕을 더 짓는 방식으로 답을 내도록 하세요. 내 몸이 좀 더 편한 걸로 계산하시지 말고. 아셨죠? 자, 오늘은 부처님 법문 가운데 좀 특별한 법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은 우가하라는 이제 이름인데, 이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딸을 시집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시집에 가 있던 딸들이 절에 이렇게 온 거예요. 온 김에 부처님께 법을 청했죠. 딸들에게, 시집간 딸들에게 해줄 말씀,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랬어. 여러분들 시집간 딸들한테 하는 부처님 법문 들어보셨어요? 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도대체 시집가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가하라는 그 집안이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멘다카라고 있어요. 멘다카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제 삼성급에 해당하는 그런 큰 부자인데, 이 부자 집안이 아주 깊은 신심을 갖고 부처님을 이제 잘 모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 집에 또 손녀가 또 유명해. 손녀가 누구냐면 위사카.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녹자모라고 불러. 별명이 녹자모. 녹자가 시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시아버지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이름이 위사카, 별명이 녹자모. 처음 듣는 양 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다. 내가 이 집안 얘기를 내가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나? 잠깐 내가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자, 아무튼 알고 계세요. 그 녹자모라는 분은 굉장히 신심이 깊고, 위사카가 이제 위사카의 이제 오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사카도 돈이 많아가지고 부처님께 5층짜리 큰 강당을 지어주셨어요. 부처님은 5층에 머무시고, 스님들이 거의 지금으로 치면 뭐죠? 빌딩을 지으셔서 빌딩을,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의 이제 오빠 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신심이 깊죠. 그래서 딸들을 잘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냈는데 마지막 또 딸을 또 시집 보내면서 온 김에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딸들에게 해줄 법문. 자,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딸들 앞에서 법문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남편과 관련된 사람이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이 존중하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존중해라. 그리고 이쁜 말을 하도록 해라 이랬어요. 부지런하고 이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도 포함된 거예요? 남편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되게 깊은 지혜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좀 먹고 살아요. 뭐 똑같이 여성들도 다 사랑을 먹고 살지만, 특히나 남성은 존중과 칭찬에 굉장히 마음이 고무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칭찬 한번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심리학 강사 선생님이 남자들 일 시키는 법? 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보통 보면은
야 여기 쓰레기 갖다 버려. 그러면은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잘 안 버리지. 그 소리를 버럭 질러야 그때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엉덩이를 끌고 이렇게 쓱 갖다 버리는데 쓰레기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 이름을 부르면서 길동아 너 이거 몇 초 만에 갖다 버릴 수 있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3초 하더니 그거 들고 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남자는 뭔가 승부, 칭찬, 존경 이런 것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면 더 잘한다. 신랑이 너무 잘난 체 하면 좀 꼴도 보기 싫겠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집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신랑과 가까운 사람은 같이 똑같이 존중해줘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쁜 말도 해라. 이 이쁜 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일과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재단 산하 시설을 좀 지자체에서 잘못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약간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재에 나섰던 분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나서신 분,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뭔가 양쪽 다 서로가 다 이쪽 칭찬하고 이쪽 칭찬하고 좋은 결과로 중심에 딱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약간 갈등, 승부 걸리면 어때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서서 중간에 조율을 얼마나 잘했는지 양쪽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또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사랑과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는구나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할 일을 능숙하게 해라.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기의 할 일에 능숙하게 해라. 그렇죠. 이때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살림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가정을 돌보는 일들,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직장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일,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 부지런함의 속성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게으름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부지런하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된다? 좀 더 나은 세상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게으르다 어때요? 좀 더 안 좋은 땅으로 떨어져.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주로 축생계로 가게 되는 거지. 요즘 그러잖아. 뭐 열심히 달렸더니 뭐 지치기만 하더라. 그만 지금 당장 쉬는 게 안 좋냐 하면서 너무 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금생에 뭔가 쉬면은 나을 것 같지만 다음 생까지 생각을 해보면 부지런함이 내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우리 보면 주위에 아주 강력하게 뭘 해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티나지 않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마는 사람들은 성취가 별로 없는데 그냥 이게 뭐 느리더라도 그냥 계속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상에 갑자기 훅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나를 위로 이끌어준다. 세 번째, 아랫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 공평이라는 게 완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능력만큼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만큼. 그러니까 능력을 잘하면 그만큼 더 칭찬해주고 돈을 올려줄 일이 있으면 돈도 더 올려주고 못하면 돈도 깎고 요생대 깎으면 큰일 나지. 어쨌든 이렇게 능력에 맞게 잘 책임져 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애써 모은 재산을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돈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 여성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성이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버는 데는 훨씬 안정적이다.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워낙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가정에게 소액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 뭐도 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가면 되는데 처음엔 아버지들한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회수율이 10% 밑이야. 10%. 돈이 안 돌아와.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들한테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수율이 95%가 넘어갔어요. 어머니들은 잘 싸갖고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잘 갚아줘. 남자들은 그 돈 갖다 어디다 쓰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어디 술을 먹고 다니는지 도박을 하는지. 남자들은 도대체 그 돈을 한번 빌려주면 돌아오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뭔가 모으고 관리하고 이런 데 좀 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시집간 딸들에게 해주신 법문이에요. 이 정도 살면은 거의 뭐 훌륭한 며느리감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본으로 해도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저도 마음속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볼 때 한 60점 넘으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100점은 못 받고 한 60점, 그러니까 중간만 살짝 넘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못 미친 사람도 많아요. 중간만 넘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잘 하시면 돼요. 이 집안의 화목을 이끄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을 잘 중심에 잡고 계속 성장하게끔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다? 어머니들의 몫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잘 기억해서 시집간 딸들이 있거든. 시집간 딸들에게 이 말 꼭 부처님 많습니다 하면서 꼭 전해줘서 가족의 화목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